범인이 여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저희 제작진이 회의를 하고 이 사건을 추이를 봤을 때 저랑 이번에 같이 일한 황채영 작가라는 우리 작가분이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던 아이템이에요. 근데 어떤 특정한 정보나 방송을 할 만큼의 내용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관심은 갖고 있었는데 이 세 번째 시신 부분까지 발견이 되고 나서 제가 경찰서에 갔을 때 수사를 6개월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피해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 피해자를 찾으면 사건을 해결하는 게 되게 빠른 속도로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엄청나게 많은 자료와 이런 걸 받지는 못했지만 일단은 우리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에서 인터뷰 정도는 해줄 수 있다, 그 정도를 허락을 받아서 시작을 하게 됐죠. 여러분들이 추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이번에. 네, 네. 김성태님은 치과의사나 치공계열 종사자일 가능성이라든지 경은님께서 네일아트 하시는 분은 아닐까. 이번 사건은 피해자도 특정이 안 됐을 뿐더러 범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뭐가 진실인지 알 수 없어요, 솔직히. 경찰도 피해자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범행에 관계된 어떤 일을 설명해 주시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 하셨고, 왜냐면 다 예측이고 예상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희가 취재한 바와 전문가들이 분석해 주신 걸 들었을 때 그 정도를 저희가 압축을 했죠. 핸드피스라는 기계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의 가능성이 높고, 그 근처에 지적 감각이 있는 사람일 수 있고, 이런 얘기들은 할 수 있으나 이런 걸 한다고 특정한다는 것이 쉽진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특정 직업군이 보이게 방송이 됐던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사망한 사건을 흥미 요소로만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게 저희 제작진의 할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을 담은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이 사건이 자꾸 회자가 되고 사람들이 점점 많이 알게 되면 지금 알 수 없는 이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쨌든 저번에 그것이 봤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대, 근데 아직도 피해자를 못 찾았어, 근데 이런 일이 있었다네,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게 된다면 그 사람을 아는 누군가가 제보를 더 확실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런 추리하는 얘기를 많이 넣었고요. 저희는 그 중에 뭐가 맞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게라도 한번 범인에 대해 생각해 보시고 억울하게 사망한 피해자를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진아님, 바이올렛님이 범인이 여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저희도 그걸 자세히 다루진 못했지만 저희 제작진이 회의를 하고 이 사건을 추이를 봤을 때 여자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은 했죠. 진짜 모르죠, 여자분이 하셨을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경찰에 확인을 했을 시에는 경찰은 이런 거에 대해 대답을 절대 하지 않아요.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고 자기들이 이제 용의자로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면 좋겠지만 경찰이 생각하는 범인이 누구다도 전 들은 바가 없고, 순전히 저희 취재를 통해 저희가 이제 생각해낸 거고, 여성을 더 깊이 파지 않은 지점은 시신을 유기를 범인이 했는데 이 머리뼈 부분과 몸통뼈 부분이 사실 이 무게로 치면 그렇게 가벼운 무게는 아니에요. 그거를 어쨌든 짊어매고 산에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생각을 이렇게 해보시면 그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또 여성분들이 막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당시에는 치아 부분을 저희 프로에 다뤘는데 머리뼈는 상처가 없는데 이 치아 부분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자체가 너무 폭력적인 게 아니고 섬세하게 했기 때문에 여성일 수도 있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긴 했었죠. 그리고 이 도구를 쓰는 직종의 비율을 볼 때 여성도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치기공사에도 있을 수 있고 치과 계통에도 있고 공예사도 마찬가지고 손톱, 네일아트 하는 데도 특히 여성이 많기 때문에 여성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저희도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김성욱님이 가능하면 통신사 상대로 장기 미발신, 소신 이력 등을 조사 협력 구해서 범위를 좁혀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방송에 나오는 게 되게 조심스러운데 그런 건 경찰이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범위까지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피해자를 찾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도 그렇게 해당될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다 데이터를 모아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모아진 사람이 40만 명이 됩니다. 40만 명.
이거 있는 사람은 빼고 이거 있는 사람 빼고 이렇게 이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언젠가 어쨌든 그렇게 찾다 보면 찾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그래서 지금 우리 질문하신 것도 다 고려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KALPI님께서 그 몽타주에 대해서 쌍꺼풀이 있는 버전이나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버전을 만들어서 보여주면 좀 더 찾기 쉽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다셨는데, 맞아요. 되게 좋은 지적이에요. 몽타주를 다양한 형식으로 만들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처음에. 그런데 이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이런저런 가짓수가 많아지면은 엄청나게 많은 허수의 제보가 들어와요. 오히려 되게 혼선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그걸 되게 자제하고 거의 2-3장으로 요약해서 이렇게 내는 형식이었고, 국가수에서 만들 때도 한 7-8장 샘플이 쫙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수사 담당자들이 생각할 때 도움되는 방식으로 사진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고, 이 기회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몽타주는 정말 그 사람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이제 과학기술로 복원을 했지만 이 얼굴이 똑같다는 게 아니고 이 인상? 딱 기억을 할 때, 아, 내 친구가 그런 인상, 이렇게 각인된 효과가 있는데 그 지점을 봐달라는 거지 이 사람하고 똑같은 걸 찾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제보를 할 때 더 중요한 지점은 주변에 올해 3월, 5월 사이에 이 연락이 두절된 분에 대한 제보. 치과 치료를 좀 받았었지 걔가, 이런 느낌이 있는 사람. 거기다 뭐 키가 한 160, 110, 167 사이 정도의 여성, 그런 걸 종합해서 제보를 해주시길 원하고 있고, 몽타주만 보고 아, 이 사람 똑같네? 이렇게 제보를 하시면 되게 혼선이 많이 온다는 거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그 담당 법의관도 이게 살아생전에 그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을 했고, 경찰도 그건 알고 있고, 저희 방송에 담았지만 이 분은 그러니까 치아 구조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앞부분이 되게 크시고 아랫니는 되게 작아서 이렇게 약간 입이 돌출돼 있다고 해야 되나? 좀 입이 더 튀어나와 있어야 되는 그런 몽타주여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게 막 구현이 돼 있지 않죠, 몽타주에는. 그래서 요 분이 내가 알고 있는 누구랑 똑같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참고만 할 뿐 다른 정보로 제보를 많이 해주시길 바란다, 이 말 드리고 싶어요. 영희모애님, 덕수, 킴님 등이 영상의 마지막 나온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맞아요. 네. 부분은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범인을 향한 말이죠.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죽음을 맞이하신 분은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잖아요, 정말로. 방송의 어떤 소재로 이렇게 소비되고 말고 할 인생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인생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이 분이 어떻게 왜 이 죽음에 이르게 됐는지 아직 모르지만 하늘에 닿을 만큼 억울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아라뱃길에서 뼈 조각이 나온 것도 그렇고, 그 산에서도 또 이렇게 일부분이 나온 것도 그렇고, 사실은 발견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발견은 이 제보자분이 제가 볼 때는 보통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한강에 놀러 가거나 어딜 놀러 갔을 때 잠시 강을 바라볼 수 있으나 딱 유심히 계속 바라볼까요? 과연? 근데 그분은 그걸 보고 저건 내가 평소 보던 그게 아닌데 뭘까? 하고 그게 계속 떠다니니까 따라가면서 봤어요, 이거 심지어. 그냥 처음에 그분 말대로 마네킹 쪽으로 버렸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그냥 플라스틱 마네킹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바로 신고를 하시게 된 거죠. 근데 그날 신고를 안 했으면 경찰이 그렇게 대대적으로 수색을 안 했을 것이고, 그럼 두 번째 시신 조각도 발견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럼 아마 이 사건은 시작되지 못했을 거고, 산도 마찬가지죠. 정말 일반 사람들이 등산 다니는 길이 아니에요. 근데 하필 그 지역에 오래 사셨던 우리 할아버지, 그런 분이 그냥 아, 오늘도 뭐 버섯이나 약초가 있지 않을까 하고 가다가 정말 아무도 안 다니는 그 비탈길로 가다가 머리뼈와 이 몸통뼈를 발견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되게 약간 오싹한 느낌? 아, 이분이 자기의 죽음을 되게 알리고 싶었던 거 아닌가. 그 아이디어도 우리 작가님의 아이디어예요. 아리랑을 깔면 좋겠다. 근데 어쨌든 딱 드는 순간 맞다, 이거는 억울하게 이렇게 사망해서 자기를 좀 찾아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만든 장본인 그 범인에게도 당신은 정체를 우리가 언젠가 밝혀낼 거다, 이런 말을 하기에 말씀하신 부분,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유기하고 버리고 갔지만 드러날 거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앞뒤로 썼죠, 음악. 네, 음악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JHP님께서 현재 수사 방향이나 사건 진행 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경찰은 지금 피해자 신원 확인하는데 이제 데이터를 좁혀가면서 하고 있는 중이고 언젠가 밝혀질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범죄자의 경우에는 어쨌든 기본 범죄자 데이터베이스는 다 갖고 있는데 이제 아직 쥐고 있는 거죠. 그거를 적극적으로 막 탐문하고 다닐 수는 없죠. 왜냐면 경찰에게는 이 사건이 아직은 살인 사건이 아닌 거예요. 살인이 목도되거나 살인으로 신고된 것도 아니고, 지금은 공식 문서상의 이 사건의 그거는 저희도 제목에 썼지만 사체 유기 사건이에요. 사체 유기만으로 지금 범죄이기 때문에 이 사체 유기를 한 사람이 이제 용의자가 되는 거고, 범죄자가 돼서 이제 이 범죄로 연결되는 거고, 이 사체 유기한 사람이 신원이 밝혀져서 이 사람이 살해됐구나가 증명이 돼야 이제 그 다음에 살인 사건이 붙으면서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런 이제 수사상의 절차는 그런 상태라서 피해자 신원을 빨리 확인하는 게 가장 필요한 일이죠. 오늘 제가 여기 나온 이유도 사실은 딴 게 아니고 그냥 이분의 몽타주인데, 이분인데요. 딴 사건들의 경우 이렇게 시신 유기됐을 때 치아 상태를 보면 어떤 분들은 치아가 엉망인 분이 되게 많대요. 자기 몸을 신경 쓸지 없을 정도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사망을 했을 경우 치아 상태만 봐도 이 사람은 정말 호롤 단신 여기 한국에 있었겠구나 하거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나타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더 무서운 얘기는 이분이 아직까지 실종신고나 이런 걸로 제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누군가 이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생활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상상도 해봤죠. 그래서 저희가 방송에도 치과 관계자분들의 제보를 기다린다고 특히 강조해서 마지막 김상중 MC가 말을 했는데, 신기한 케이스라고 경찰도 그러고 저희도 생각하기에 이빨 치료를 이렇게 받고 열심히 사신 분인데 어떻게 사라졌는데 연락이 실종신고가 안 될 수 있을까? 어쨌든 30, 40대 여성이고 키가 160, 170 사이고 혈액형이 B형이면서 치과 치료를 받았고 올해 3월에서 5월 사이에 연락이 끊긴 어떤 누군가를 알고 계시면 연락을 해주시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억울하셔서 자기 모습을 이렇게 드러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프로그램을 할 수 있었고 방송돼서 좀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